여러분이 2층짜리 집에 산다면 여러분은 아래인 1층에 있을 수도 있고 위인 2층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위와 아래 모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동시에 1층에 있으면서 2층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비유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가 산 정상을 오르는 것, 마라톤과 같은 것들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페이스메이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는 꽤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요. 황영조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4년 뒤에 열린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따면서 마라톤의 인기가 굉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처음으로 이 페이스메이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보통 육상, 그 중에서도 마라톤, 크로스컨트리와 같은 경주 종목을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꼭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팀에 있는 에이스가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전략적인 희생을 담당하는 겁니다. 마라톤을 예로 들자면 올림픽 같은 공식 경기에서 마라톤 코스의 길이는 42.195km인데요. 그런데 페이스메이커들은 대부분 30km 지점까지 선두권으로 달리며 페이스를 유지해 주다가 선두권 경쟁을 그만두고 빠집니다. 일부러 빠진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같은 팀의 에이스인 다른 사람의 페이스를 유지해주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대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30km 구간 정도가 되면 페이스를 잃고 지쳐서 뒤로 처진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마라톤 경기를 보며 아버지께 페이스메이커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지금까지 줄곧 조금 잔인한 인간적이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상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보통 경주 시작과 동시에 선두권으로 확 치고 나갑니다. 경주 초반부터 이렇게 페이스메이커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면 같은 국가나 같은 팀 선수들은 이제 이 페이스메이커만 따라가면서 달리기 페이스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선두권 경쟁자들 속도에 신경 쓰지 않고 페이스메이커만 보고 달리면 되기 때문에 다른 팀 선수들의 견제나 경쟁으로 인한 긴장을 어느 정도 털고 페이스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죠. 원래 보통은 레이스 초반에는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기 때문에 막 빠르게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우승 경쟁권에 있는 라이벌이 전략적으로 초반부터 치고 나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랑 실력과 기록이 비슷한 선수인데 초반부터 거리가 너무 벌어지면 나중에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경기 초반에는 신경전이나 긴장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페이스메이커가 자신의 팀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가 선두에서 맞바람을 맞아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팀원들의 체력 소모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전략적으로 다른 팀 경쟁자들의 체력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먼저 속도를 올려 다른 팀 선수들과 체력 경쟁을 계속하는 동안 같은 팀 에이스 팀원은 속도를 줄여서 힘을 비축하다가 후반에 강한 스퍼트를 폭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팀에서 밀어주는 소위 우승권에 있는 에이스 선수가 보다 편안한 심리 상태로 좋은 페이스를 유지해서 더 좋은 기록과 순위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 이 페이스메이커 전략인 겁니다. 결국 레이스에서 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으로 희생하는 패인 거예요. 10년 전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 속 문구가 인상적인데요. 나는 완주해서는 안 되는 국가대표 마라토너입니다. 30km까지 우승 후보를 위해 달리는 마라토너. 영화 속 주인공은 분명히 마라토너인데 페이스메이커이기 때문에 항상 30km까지만 달려서 정작 자신의 완주 기록이 없습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페이스메이커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고 사실상 각 팀들, 각 국가들은 여전히 페이스메이커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없기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중간에 뒤로 퇴장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제가 영상 시작부터 마라톤과 페이스메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이유는 스스로 에이스가 아닌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100%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스테이지의 주인공, 에이스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스스로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보조 참가자가 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 페이스대로 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공부, 투자, 커리어, 취준 전부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뛰고 날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처음이라면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페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출발선에서부터 얼만큼 왔는지 말이죠. 그 뿌듯함과 성취감이라는 동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내 세상에 있는 내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스스로는 보조 참가자를 자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그 핵심에는 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비교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확히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대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하, 위와 아래가 있고 온냉,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습니다. 흑백, 하얗고 검은 것이 있으며 희비, 기쁨과 슬픔이 있고 가부, 옳고 그른 것이 있죠. 승패, 승리와 패배가 있고 선악,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으며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대비되는 것들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이런 것들은 전부 세트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인생 패키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당연하게 패키지처럼 따라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패키지 여행을 가면 여러분이 꼭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다지 관심 없는 장소도 가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예전부터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아래가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위가 있겠죠. 승리한 쪽이 있으면 패배한 쪽도 당연히 있습니다. 무언가 따뜻하다는 건 그것보다 차가운 것이 있으니까 따뜻하다는 것을 알겠죠. 그리고 이런 인생 패키지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모두가 존재하지만 한 사람에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살면서 여러분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승과 패가 모두 존재하지만 동시에 승리하면서 패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2층짜리 집에 산다면 여러분은 아래인 1층에 있을 수도 있고 위인 2층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위와 아래 모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동시에 1층에 있으면서 2층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긍정과 부정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여러분이 있고 부정적인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로 동시에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일 수는 없어요. 정말 순식간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오전에 여러분은 분명히 부정적이었는데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해보니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후에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같은 순간에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단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지나가 버림과 동시에 두 번 다시는 절대로 무슨 수를 써도 다시 벌거나 만회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긍정적인 생각인가요? 부정적인 생각인가요? 이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비교가 있고 부정적인 비교가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거에 제가 직접 겪어보고 부딪히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비교했던 그 사람은 레벨 6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은 그 사람도 처음에는 레벨 1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레벨 6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저는 그제서야 레벨 1이었죠. 그런데 레벨 6인 사람이 저와 동갑이라는 이유로 혹은 예전엔 나랑 똑같은 레벨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상대적 박탈감, 묘한 경쟁 심리가 발동하면서 그 사람과 경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따라잡아야 할 숙명의 경쟁자로 혼자 설정해 놓고 막 섀도우 복싱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빗나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준이 내가 아닌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내 삶인데 내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둘째는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에게 목표가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각고의 노력 끝에 레벨 10에 오르는 것이 목표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기는 것, 넘어서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러면 저는 레벨 7만 되어도 막 환호하며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목표 자체를 잘못 잡았던가, 시작할 때 생각했던 목표를 이미 잊었던가,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과거의 저에게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레벨 7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나요? 아니요, 원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레벨 6은 무조건 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간단한 추가 질문 하나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왜요? 왜냐면 레벨 6인 그 사람보다 제가 더 높아야 됐거든요. 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겠죠. 스스로도 부끄럽다는 건 스스로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사실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는 레벨 1인데 레벨 6과 경쟁하려 했었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 악기 연주, 외국어 수업이 왜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구분되어 있을까요? 과거에 저는 명백하게 초급반인데 고급반에 앉아있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고급반까지 올라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다음 달에 고급반에 들어가서 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당연한 건데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열받기도 하고 열등감이 폭발하기도 하면서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겁니다. 머릿속에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내 무대에 그 사람이 완벽하게 주인공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자 내 자신이 완전히 낙담한 보조 출연자,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로 캐스팅되는 순간인 겁니다. 정작 스스로는 본인 페이스를 잃고 분명히 내 삶인데 주인공인 그 사람이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비교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제가 했던 것과 정확히 같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작동한다는 겁니다. 품위 유지 혹은 자존심, 보여주기 등 여러 이유로 인한 소비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감가되는 소비재들만 점점 쌓여갑니다. 점점 더 가난해지죠. 이것보다는 훨씬 좋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부자가 되려는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비교를 하며 스스로를 페이스메이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도 여러분의 페이스가 아닌 오버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조급하고 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던지죠. 그리고 애당초 오랜 기간 스스로 확신이 들 정도로 깊이 분석하고 공부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가격의 오르내림이라는 변동성에 대처할 맷집도 없어요. 사고 보니 높은 가격에 샀고 사고 나서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전전긍긍하다가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결국 손해보고 낮은 가격에 팝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흔한 스토리예요. 커리어 경쟁으로 가볼까요? 레벨 차이가 분명히 나니까 한 방에 뒤집어야 할 겁니다. 유도 경기에서 내내 끌려다니다가 몇 초를 남기고 극적으로 한판승을 이끌어내듯이 말이죠. 필연적으로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대담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내 정치를 이용하고 라인을 잡고 어쩌면 험담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그 사람의 평판에 흠집 내기를 시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방법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서 간혹 이런 방법으로 오래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자신이 레벨 10이 되어서 달성한 성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레벨 1인데 미리 답안지를 입수한 후 시험 봐서 점수 잘 맞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 나라는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될까요? 진심으로 만족스러울까요? 그게 원하는 인생이었을까요?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 둘 중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레벨 10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얼마든지 그 사람보다 먼저 레벨 1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레벨 6이나 7에서 스스로 슬럼프에 빠지거나 스스로 셀프 종료 버튼을 누르고 퇴장해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혹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의 성장세가 느려져서 레벨 6에서 10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스스로의 페이스에 맞춰 셀프 퇴장만 하지 않고 계속 해 나아간다면 충분히 레벨 10에 먼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레벨 6이든 7이든 여러분과는 정말 아예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 다른 인생,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인생관을 지니고 있는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더 잘난 여러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보다 못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삶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사실은 변함없을 거예요. 긍정적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해요.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와 비교하는 겁니다. 과거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비교해 보세요.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지,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난달의 나보다 이번 달의 내가 단 하나라도 더 해본 건 무엇인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단 1%라도 나아진 것 같은지, 그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페이스를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